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이트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트로 화합물 이는 프래그먼트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알킬 클로라이드, 알킬 할라이드나 그 다음에 알킬 브로마이드 이런 종류의 화합물들이 어떻게 프래그먼트를 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한 두 가지 방법이 다른 화합물들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인 경우에 여기에서 베이스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준다면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반응이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걸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요 H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H에 있는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위아래 떨어져 나가서 즉 제거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엘리미네이션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즉 할라이드는 잘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중결합이 되는 그런 화합물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유기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BR은 우리가 원자량을 계산할 때 항상 동위원소 비율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특별하게 할라이드 같은 부분들이 항상 따라오게 되죠. 적어도 이와 같은 B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BR에 있는 그 동위원소에 따라서 두 가지가 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은 거의 1대1 비율입니다. 1대1 비율이 존재를 해주고 이와 같은 클로라이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또 BR하고는 달리 이것은 거의 3대1의 비율로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동위원소가 나타날 때는 항상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도 하나, 두 개가 최소한 나타나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때의 비율비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의 비율비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항상 스펙트럼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할라이드가 있는지 아니면은 BR이 있는지 그 다음에 CL이 있는지는 피크를 봐가지고 쉽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쉽게 지금 우리가 HCl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할라이드 이와 같은 것들이 로스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서 매스 스펙트럼에서 많이 했던 알파 클리베이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피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2 피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자의 이온 피크에다가 그 다음에 2가 대진 피크가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R를 제외한 탄소가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게 해주게 되면 HX가 떨어져 나가지고 이와 같은 피크를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다이렉트로 전자를 밀어주고 끊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그룹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피크 아니면은 반대로 요 피크가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할라이드 화합물들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서 전자를 여기에 있는 요 파트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는 전자가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하나는 전자가 이쪽으로 오게 되겠고 하나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연결되죠. 그 다음에 할라이드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라이드가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피크들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 즉 알킬 클로라이드나 그다음 알킬 브로마이드가 어떠한 패턴으로 끊어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스 스펙트럼의 패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학적인 지식을 생각을 해준다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겠다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1브로모 헥세인 화합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1브로모 헥세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분자량이 165가 되는 거죠. 자, 165가 되는데 우선에 지금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 피크가 있죠. 그죠? 요 피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뭐가 되나요? 165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164에다가 그 다음에 166이 나오는 거죠. M이 지금 16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166 M 플러스 2가 나오는 이 원인이 뭘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결과적으로는 동위원소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로 더해줘가지고 나눠준 거죠. 평균값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 평균한 값이 동위원소 비율대로 존재 비율에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해줘가지고 나눠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평균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165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위원소 비율대로만 한다면은 이와 같이 164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66짜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아래 동위원소의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요 피크가 1대1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와 같은 동위원소가 있으면서 두 개가 지금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같이 나왔는데 여기도 두 개가 나오죠. 여기도 똑같은 비알이 지금 이 상태는 뭐가 되나? 이 상태는 비알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동위원소가 있으니까 여기가 M 플러스 2 여기서처럼 여기서 135, 13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가 끊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니까 여기가 비알이 떨어져 나가는. 이미 이제 여기서는 비알이 있으니까 두 개의 피크가 나오는 반면에 이 피크에서는 비알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85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3개짜리는 43에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특징적인 할라이드의 피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동위원소의 비율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도 비알이 남아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이미 여기가 비알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더 이상 동위원소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작은 피크들은 뭘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작은 피크들은 실제적인 이와 같은 작은 피크들은 탄소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있나요? 탄소에도 12짜리가 있는 반면에 탄소에도 13짜리가 있죠. 대부분은
99.8%까지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탄소 12짜리가 있지만은 탄소 13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탄소에 있는 피크들도 어떤 뭐죠? 작은 동위원소 비율대로 나타나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복잡한 화합물인 경우에 이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스펙트럼이 아주 복잡하게 크고 작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을 동위원소가 있는 비율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은 특히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세컨더리 할라이드,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화합물들을 반응을 시켰을 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경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요 피크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134.6인데 분자량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134. 그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2니까 136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요 비율이 1대 BR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1대 1이었죠. 거의 1대 1이었는데 그 다음에 CL은 1대 1은 아니죠. 거의 지금 나중에 키워보게 되면 이게 한 3대 1 정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CL의 동위원수의 비율을 주기율표에서나 찾아본다든지 해보게 되면은 거의 동위원수의 비율이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피크도 거의 3대 1의 피크라고 보면 됩니다. 134가 3의 비율이라면은 M 플러스 2는 한 1의 비율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 HCl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끊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가 하나가 끊어져 나가준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탄소수에 따라서 98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69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56 이와 같은 피크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BR과 마찬가지로 동위원수의 비율대로 여기에서 한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 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에슬 클로라이드를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에슬 브로마이드의 피크들이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피크들은 우리가 뭐 이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율은 BR은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하고 그죠? M 그 다음에 M 플러스 2 해서 두 개의 피크가 크게 나타나 주게 되겠고 1대1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S이지만 여기에서 클로라이드가 있게 되면은 분자량은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M 플러스 2 피크도 나타나지만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거의 1대 1의 비율이라면 이것은 거의 3대 1의 비율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BR에 있어서의 동위원수의 분포 질량하고 그 다음에 CL에 있어서의 분포 질량에 따라서 분포 비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피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메틸렌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여기에 다이크로로 메테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이번에 여기서 보면은 BR2가 CH2BR2가 됐을 때에 이와 같은 피크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BR에서 본다면은 1대1 피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줬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는 보면은 BR에서는 뭐가 되나요? BR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BR이
그 다음에 A 질량을 가지는 게 있고 BR이 B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한 2개 차이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본다면은 A의 BR, 그 다음에 또 다른 A의 BR, 그 다음에 A의 BR, B의 BR, 그 다음에 B의 BR, B의 BR.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BR이 2개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여기에 관계되는 피크,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되는 피크, 여기에 관계되는 피크, 세 피크를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는 이와 같이 1대, 그 다음에 한 2대, 그 다음에 1. 그래서 요는 피크 3개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CL이 크게 두 가지의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것을 많은 것끼리 아니면은 그 다음에 비율비례대로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도 크게는 이렇게 3가지 피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소량씩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30CL 같은 경우에서는 동위원소가 35, 37 그런 정도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 큰 거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비율은 적지만은 이와 같이 조그맣게 나타나는 것이고 크게 우리가 35짜리, 37짜리를 생각을 해준다면은 요 피크, 요 피크, 요 피크, M 플러스 2, M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피크를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BR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BR이 이 화합물에 2개가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정확한 구조인지는 모르지만은 CL이 클로라이드가 그 화합물에 어느 곳인가 2군데가 들어가지고 있다, 2개가 들어가지고 있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각 작용기별로 알케네이스부터 그 다음에 지금 나이트로, 그 다음에 오늘 할라이드까지 모든 작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매스 스펙트럼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뭐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화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유기화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화합물들이 어떤 피크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는지, 어떤 특징적인 피크들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스펙트럼에서도 그와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사이클릭 화합물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아로매틱 화합물에서는 우리가 잘 유기화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지 못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유기환 2에 근거를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정도의 어떤 정도의 피크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간단히 소개한 것은 알킬 할라이드나 이런 화합물들은 그 할라이드의 동위원수 비율에 따라서 특별하게 피크들이 1대1 피크라든지 아니면은 3대1 피크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많은 화합물들을 어떻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외워야 됩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미 생각을 해서 이제는 질량 스펙트럼을 분석기를 만들 때 뭘 하나요? 그와 같은 패턴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메모를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A 화합물, B 화합물, C 화합물에 대해서 그런 특징적인 피크들을 다 확인을 해 놓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AI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이와 같이 스펙트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스펙트럼이 어느 스펙트럼이냐 알기가 어렵죠.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뭘 하나요?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피크 요 화합물들은 주로 요일 가능성도 많다. 요와 같이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1, 2, 3, 4, 5 이렇게 쫙 뭐가 되나요?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이것이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왜? 새로운 화합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특별한 화합물인 경우는 안 맞는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분자식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게 화합물이 알려져 있다면은 Chemical Abstract 시리즈에 있는 CAS 번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어떤 화합물인지를 우리가 쉽게 매스 스펙트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화합물일 것이다 예측이 많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 요 앞에서 했던 IR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매스 스펙트럼이라든지 요 다음 시간에 할 NMR이라든지 그 다음에 UV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의논해서 정확하게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컴퓨터라이즈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되나요? 이 분석기 자체가 질량 분석기 자체가 자기가 이 스펙트럼을 찍습니다. 그다음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매칭을 찾아가지고 어떤 프래그먼트인지 어떤 화합물인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스페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그 다음에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기값은 자꾸 비싸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와 같이 편리한 점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자, 뭐냐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줬어요. 매스 스펙트럼을 줬어.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M이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분자량이 134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5짜리가 있고 77짜리가 있고 51짜리가 있으니까 뭐가 되나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뭐라고 생각하나 77짜리가 있으면 변전고리가 있는 화합물인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스펙트럼만 봤을 때. 그런데 이 화합물에 IR을 찍었을 때에 특징적으로 CH의 스트레칭 피크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합물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선 여기가 분자량의 M 피크가 135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와 같은 탄소가 10개짜리인 경우에 그 다음에 탄소가 9개짜리인 경우에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것이 하나가 이와 같은 C10에 그 다음에 H에 14가 되면은 수소 결핍 지수로 봐서는 이와 같은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5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은 수소 결핍 지수는 5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IR 피크에서 본다면은 카르보닐 피크가 여기에 나오고 CH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CC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요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없나요? 분자량은 맞지만은 뭐가 없는가 하면은 O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카르보닐 피크가 나오는데 분자식에서도 그럼 분명히 O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H 스트레칭이 3000에서 3100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요것은 뭐가 되나요 지금 요 피크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IR 피크에서는 본다면은 IR 피크에서 본다면은 3000이 기준이 됐을 때에 이쪽에는 알리파틱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되나요? 아로매틱이나 그 다음에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3030에서부터 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아로매틱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요것이 77이 되죠. 여기다가 카르보닐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10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05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뭘 맞춰줘야 되는가 하면 134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 에셀그룹이 있는 형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134가 맞고 그 다음에 105가 맞고 그 다음에 77이 맞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에서 나중에 51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R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합물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줬습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주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면 여기가 얼마 되나요? 156이 되죠. 그 다음에 167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가 요걸로 보면 160, 156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이것은 156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화합물은 데카논이다 하는 거죠. 데카논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뭐가 되나? 이것이 탄소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데카논은 뭐가 되나?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지,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지,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지,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여기에는 아니죠. 여기에 있다면 알데하이드가 되어버리니까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아니면은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느 위치에 카르보닐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데카논이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위치에 데카논,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데카논, 4번 위치에 데카논, 5번 위치에 데카논. 그죠? 그러면은 그때에 이와 같은 2번 위치에 카르보닐이 있을 때 특징적인 피크는 43이라든지 141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카르보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57이나 127이 특징적인 피크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위치에 카르보닐이 있다면 71, 113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위치에 이게 있다면 85, 99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데카논이 있을 때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을 때 뭘 할 수가 있나요? 식스 멤버드 링을 나중에 형성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맥라퍼티 리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맥라퍼티 리어레인지먼트를 했을 때에 우리가 2데카논인 경우에서는 58, 그 다음에 3데카논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72, 그 다음에 여기에 128, 86, 100, 114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뭘 하나요? 이와 같은 피크를 확인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구조가 2데카논인지 3데카논인지 4데카논인지 5데카논인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화합물은 포데카논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156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3,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71, 58, 43 예? 이와 같은 피크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요 피크하고 여러분들이 이 피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죠? 이게 매칭을 시켜보게 되면은 큰 것들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나요? 포데카논이 맞구나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데카논이 됐을 때 이와 같은 몰 피크가 156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잘렸을 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113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가 또 잘리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피크라든지 이와 같은 피크라든지 그 다음에 71이 됐을 때 이 파트가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잘렸을 때 이와 같이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킬 체인만 잘려져 나갔을 때 이만큼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데카논은 맞는데 데카논 중에서 2데카논이나 3데카논이나 4데카논이나 5데카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스펙트럼을 봤을 때는 이 화합물은 반드시 뭐가 되나요? 4데카논 화합물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각 위치에마다 그 프래그멘테이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패턴들을 잘 살펴본다면 어떤 구조인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스 스펙트럼을 매스 1, 매스 2를 통해서 어떤 화합물들의 전체적인 분자량이라든지 몰피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작용기에 따라서 어떻게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런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특징적인 피크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4장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그 다음에 3장에서 우리가 어떤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그 3-6하고 3-7이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on하고 잘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를 다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